잘 지내십니까? 그렇게 건강함에서의 행자 생활은 계속됩니다. 8월 초순인가 거기에 들어갔으니 9월, 10월, 11월, 12월 설이 다가올 동안에 글도 배우고 연불도 익히고 또 이런저런 절집안의 풍습을 익혀가고 있었어요. 섣달이 되고 설이 다가오니까요. 아이고, 집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데 가만히 누워서 생각해 보니까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정말로 꿀뚝처럼 일어났어요. 그동안에 있으면서 절에 있어 보니까 절에서도 뭐 시비도 하고 이런저런 문제도 있고 내 생각으로는 집에 가서 또 불교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기도 했고, 명절이 다가오면은 그동안에 설 보름에 있었던 친구들과 모여서 화투를 치고 식혜를 먹고 세배도 하고 이랬던 그러한 광경이 내리를 스치면서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생각 끝에 설에는 집에 가야 되겠다. 여러 친구들하고 설이 되면은 쌀밥 먹고 일도 안 하고 화투 치고 내기도 하고 그런 것이 그렇게 좋게 느껴진 터에 날짜가 임박할수록 그 생각도 정비례하게 크게 일어났어요. 속으로 설에 나는 집에 간다. 그래가지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고향줄 하는데 며칠날 쭉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는 그래도 설은 절에서 맞이합니다. 왜냐하면은 설날에 정월 초순부터 독불공을 많이 온대요. 지금은 혼자서 하는 불공이 없었지만은 그때는 독불공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동참을 친구들과 셋이 와서 함께 하면은 시주금을 덜 내도 되고 혼자서 불공을 하면은 쌀이나 돈을 더 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렇기도 하지만은 잘 되려고 하는 마음에 독불공을 혼자서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마음속은 그래도 정월 초순에 갈 수는 없고 해가지고 초하룻날을 거기서 지내고 세배도 드리고 이랬는데 초하루에 내가 밥을 7번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주시는 방침이 그때는 불공을 하려면은 쌀하고 초하고 향하고 필수적으로 지참을 해와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갖고 온 밥을 해가지고 맞이를 올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 끝나고 나면 딴 사람 또 오면은 그 차례대로 밥을 지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 밥이 많이 남아서 고향주는 참 힘이 들지요. 하루에 7번을 밥을 하고 그 뒷정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또 생각에
우리 집에 있으면은 일도 안 하고 그 떡이나 밥도 쌀밥을 먹고 친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화도 치고 놀 텐데 부엌에서 들락날락 하면서 그렇게 고향을 짓다 보니까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더욱더 강렬하게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초 3일 날 되던 때에 내가 주지스님 방에 들어가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서울에 사는 학교 다니는 우리 친구 상기가 서울에 집에 온다는데 내하고 안동에서 우리 고향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굳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집에 가야 되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때에 윤기봉이라고 하는 스님이 주지실에 와서 같이 기거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종례의원이었어요. 그때는 대처비구 싸움이 결정이 나지 않았을 때라 문화관광부에서 장관이 주재를 해가지고 대처 측 25명, 비구 측 25명 해가지고 통합종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종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화합하면서 잘 지내라고 정부에서 주관을 해서 통합종단을 발족시켰어요. 윤기봉 스님은 대처성 중에 종회의원이 될 정도로 상당한 위치에 있었던 분이라. 그래 내가 절을 하고서는 3일날 집에 가야 되겠습니다고 했더니 주지 스님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랬는지 아무 말씀이 없었어요. 기봉 스님 하는 말이 이 사람아 정월 초순에 손님이 많이 와서 불공을 하러 오는데 고향주가 가면은 어떻게 하는가 약간 나무라는 쪽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제가 가야 됩니다.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래 둘러댔어요. 그랬더니 3일날에 주지스님이 차비하라고 500원을 주었어요. 나도 그때에 상당히 섭섭하더라고요. 고향주를 몇 달을 했고 그러는데 아무리 서운하더라도 세상에 500원이 뭡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항변은 못하고 속으로만 생각을 하고 500원을 받아가지고 부전역으로 갔습니다. 중앙선을 타려면은 부산역이 아니고 부전역에서 출발을 했어요. 거기에 와서 차비를 보니까 125원이었어요. 지금까지도 그 가격을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상당히 그때의 마음이 서운했던 모양이라요. 분명하게 125원. 그래서 차표를 끊어서 안동에 가서 약간의 이것저것 과자를 나머지 돈으로 샀습니다. 절에 와서도 절에 있다 얘기를 안 하고 엽서로 부산에서 조그마한 회사에 취직을 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절에 있다가 하면은 부모님이 너무 상심을 하실까봐 거짓말로 엽서로만 주소도 안 쓰고 그렇게
보냈었어요. 그래 집에 갔더니 부모님 말씀이 네 어디서 무엇을 하노? 부산 시내에 있는 조그마한 회사에 다닙니다. 그럼 그 직원이 미치고 뭐 하는 공장인가? 나름대로 둘러대고 직원이 한 10명 되는 그런 조그만 회사인데 거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다. 둘러댔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는 말이 네 절에 있지 이러더라고요. 에이구 내가 미쳤어요 절에 있게. 나도 속으로 웃으면서도 가끔은 거짓말을 좀 잘합니다. 엉뚱하게 시침을 뚝 떼고 내가 왜 절에 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야야 할아버지도 연세도 많고 한데 네가 있는 곳을 알려주어야 무슨 일이 생기면 연락도 하지. 주소도 말 안 해주고 그러니까 답답하다. 무엇을 하는지 말 좀 해봐라. 그래도 나는 때가 되면은 얘기를 할게요. 그러고는 집에 한동안 있었어요. 절에서는 집에 가서도 불교적인 마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집에 왔는데 집에 와서 얼마 동안 있어 보니까 또 절이 그리워요. 또 비교가 되고 절에 가면은 먹을 것도 많고 공부도 하고 이러는데 시골에서는 내 일하라고 하고 하니까 또 절에 가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일었어요. 또 절에 갑니다. 가서 인사를 하니까 주지 스님이 왜 갔느냐고 원망도 안 하고 온 것을 잘했다고 하는 언급도 없고 그래 왔는가 그것뿐이라요. 그럼 나는 또 고향주를 잘 합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면 참으로 그 스님이 대단한 스님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새벽에 다른 절로 가기를 여러 번 했는데도 다시 내가 그곳에 갔을 때 왜 그렇게 갔느냐, 그럴 수가 있느냐, 전혀 원망하는 말씀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게 3년을 여기 갔다가 또 다시 와도 오면 온 대로 받아주고 가면 간 대로 내가 편지를 써가지고 마루에 올려놓고 도망을 가듯이 갔거든요. 그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말 안 하고 남 모르게 갔을 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쑥덕거릴까, 그런 데 대한 어떤 묘미를 느끼고 갈 때마다 그래 모르게 갔어요. 그 희한하지 그것도. 그런 것이 반복됐는데도 전혀 왜 너는 그러느냐 그런 말씀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거 보면은 상당히 인연을 중시 여기고 가면 가는갑다, 오면 오는갑다. 생사거래가 인연취산이다. 나고 죽고 오고 가는 것이 그 모두가 인연이 다 되면은 가고 또 인연이 되면은 또 오고 취산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이 모두가 인연의 원리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행동 양식이다.
그런 것을 철저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지, 어떻게 여러 번 그래도 원망 한마디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의 생각해 보면은 대단한 분이었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집에 있다가 다시 건강암으로 갑니다. 거기 가서 대충 이제 기본은 뭐 할 것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러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성지 약수터 낭백 스님이 그 약수터가 있는데, 그 약수터에 올라가려면 금강암에 들어와서 가야 돼요. 그러는 중에 그 스님들이 나를 보자고 해요. 내가 가면은, 야, 이 사람아, 여기는 대처성이기 때문에 대처성 상자가 되면은 큰절에 가서 공부도 못하고 그런다고 귀띔을 해주는 스님들이 몇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전에 성태도 그렇고 오메 가면서 들은 말이 있고, 비구승 상자가 돼야 대접도 받고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지, 이 대처성 상자로는 힘들다고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큰절에 가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내고 있다가 어떤 스님 소개로 금강암에서 큰절로 내려가게 됩니다. 큰절에는 확실히 규모도 그렇지만은 행자도 많고 분위기가 달랐어요. 행자 반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제1제당에서 재무 책임을 보다가 온 사람이라고, 나이도 좀 있고 상당히 학식도 있고 무등 고등학교에서 교사를 하다가 제1제당에 취직을 했다. 그 사람이 행자 반장이었어요. 행자 중에서도 고참이라. 처음 내려가니까 행자 반장이 내한테 얘기를 하기를, 행자님은 3가지를 해야 된다. 첫째는 도량석 3시에 목탁 소리가 나면은 빨리 일어나서 희망등에 불을 켜고 별자스님 행자방에 연탄을 떼는데 꺼지지 않도록 2군데를 잘 살펴서 그때그때에 연탄을 갈아 넣고, 또 별자스님 방과 행자실을 하루에 2번씩 방을 닦아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그 소임을 주는데 나는 된장 끓이는 거 하고 김 굽는 것을 전담을 하라고 해요. 그것도 뭐 만만치 않은 일이라요. 부엌 2군데 불이 안 꺼지는 것을 살피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고 갈아 넣는 게 그 마루 밑에 부엌이 있기 때문에 잘못 갈아 넣으면은 그 연탄이 깨지는 수가 있어요. 깨져 놓으면은 애를 먹어요. 불을 붙이려고 하면은. 그런데 단지 내일이라도 다른 행자가 들어오면은 그 3가지 일을 안 해도 되고, 행자가 1달이나 2달 뒤에 들어오면은 그때까지 해야 돼요. 그것은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그 중간에 틈나는 대로 공부도 하고 이래 하는데, 아이고, 이불도 얇은 거 중간에 손뭉치처럼 뭉친 희한한 이불 하나로 5, 6사람이 한꺼번에 자는데, 자다가 보면은
추워서 나도 모르게 발을 아랫목으로 넣으면은 그 행자반장이 발을 탁 걷어차버려요. 야, 참으로 서운하더라고요. 자비문중이라고 하는 절에 와서 사는데 이렇게 매정하게 발을 찰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그렇게 하면서 행자 생활을 해 나가는데 김치를 내가 써는 당당도 했는데 겨울에 살얼음이 낀 김치를 그때는 고무장갑 뜨고 맨손으로 큰 독이다 보니까 무슨 집게를 가지고 밑에 있는 것을 꺼내 가지고 그것을 썰어서 스님들 상에 차리고 된장 끓이는 것 하고 김을 구워서 상에 올리는 세 가지 소임을 맡으면서 범어사 큰절 행당이라고 합니다. 스님들이 고향하는 곳을 해행당, 불교 교리를 이해를 하고 실천을 해야 된다는 그 뜻을 해행당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우리는 줄여서 행당이라고 해요. 그곳에 하루 3번 스님들이 고향을 할 수 있도록 상을 차려서 올리는 행자 생활이 지속이 됩니다.